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재 랩 제16강 화재 풀림 및 화재 활용 성상 중에서 이번에는 구획 공간의 화재 풀림과 화염 성상에 관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연계 이동, 열의 이동을 했지만 이번 16강부터는 구획 공간의 풀림 성상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건축물의 열의 이동에 관한 중요 예제로 약 20개 문제를 우리가 했습니다. 복사열등들에 관련된 다양한 식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이런 식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대류열전달 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열전도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 거기에 사용된 식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열전도, 열전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열의 이동과 관련된 건축법과 소방법의 중요 내용들, 특히 건축법에서는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창, 방화셔터, 단열재 등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고, 소방법에서는 화재 예방법 시행령이라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 특수가연물의 저장과 취급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획 공간의 화재 풀림과 화염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공부하고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쳐서 풀림과 화염 성상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화재 역학에 있는 내용 책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또 예제풀이는 다음과 같은 책자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대로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적 중에서 첫 번째는 풀림이 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연소 특성에서 알아야 될 점, 주로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획 공간의 풀림과 천정젯, 실링젯이라고 하죠. 또 소방시설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풀림 거동 해석을 위한 가우스 분포, 정기 분포라고 하죠. 정기 분포 혹은 가우스 분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원 해석, 상사법칙, 무차원수,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이 내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풀림과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원 해석, 상사법칙, 무차원수라고 하는 3대 요소를 꼭 여러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존 모델을, 또 CFD, 필드 모델들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이죠. 자, 내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컨트롤 볼륨에 관련된 질량, 운동량,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 내용, 5가지 내용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3강 정도에서 첫 스타트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공간, X, Y, Z축, X축의 속도는 U, Y축의 속도는 V, Z축의 속도는 W, 오메가,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NRT가 통용되는, 또 그리고 연속체라고 하는 거, 완전 유체, 점성이 없는 유체. 자, 이런 것으로 기본적인 공간을 우리가 한정을 지었죠. 그때도 우리가 등장했던 것이 바로 풀림의 길입니다. 상승하는 길이요. 그때 바로 Q부터 시작해서 MZ라는 것을 그때 당시 설명은 잘 안 했지만, 자,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첫 스타트에서 점유론,
자, 화재난 현장을 위에서부터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연기층만 보이겠지만 옆을 커트하여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작은 점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점멸을 기점으로 열의 이동과 연계 이동,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죠. 열의 이동과 연계 이동, 그리고 요 내용을 공부했던 것과 아울러서 연소 특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소 특성은 여러분들이 연소공학은 별도로 배우기 때문에 연소공학은 나랑 같이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만 연소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번에 한 번 정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열이 이동되는 문제, 열이 전도되는 문제, 복사열 전달로 가는 문제, 대류와 복사로 가는 문제, 열분의 가스가 방출되는 문제, 공기와 연행되는 문제, 또 풀륨 질량, 유량이 발생하는 문제, 6번째. 자, 우리는 지금 이 6번으로 가기 전에 발생하는 연소 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이 메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6번으로 가기 전에 3번, 2번 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순서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할 내용 중에 착화가 있죠. 착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뭔가에 가열이 있습니다. 가열이 있게 되면 고체입니다. 가열이 있게 되면 첫 번째 온도 상승이 있겠죠. 온도 상승에 대한 여러 내용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직선인지 곡선인지, 자, 온도 상승되겠고, 중요한 열분의 과정, 파이로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열분의 가스가 방출이 되고, 이 내용이 다시 또 공기와 혼합되어 가연성 혼합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바라보게 되면 이 분해 과정을 열분해 과정서부터 가연성 기체, 공기, 가연성 혼합기, 발염연소로 이루어지는 요 표, 지난번 좀 전에 보여줬던 그림과 표, 요 표를 여러분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줘야 연소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과정들 여러분 꼭 머릿속에 암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화점과 발화점, 발열량과 발열 속도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인화점이란 것은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은 이 인화점만 가지고도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한 번 정도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소점, 마찬가지로 외부 에너지를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온도. 그리고 중요한 발화점, 오토 이그니션 포인트,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요 세 개의 용어, 세 개의 용어되는 각종 이론들도 연소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나하고는 이번에는 연소공학은 이번에는 하지 않다 보니까 요 내용들 기본적인 용어. 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화점보다는 연소점이 높고 연소점보다는 발화점이 높다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면서 활성화 에너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연소공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 공부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발열량과 엔탈피. 엔탈피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번역을 한다면 열 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면 가연물이 연소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합계 열량. 자, 여러분 합계 열량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소 시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경과 시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토탈 에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잘 아는 웨이브에서 가해준 일. 어떠한 열을 받으면 델타 U는 다시 표현하면 온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을 받으면 여러분들 온도가 막 올라가죠. 이 체중 부채질도 할 겁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W, P 델타 V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의 엔탈피가 형성되는 요 내용, 열 함량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력학제 1법칙에 따라 우리는 엔탈피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 중에 W는 P 델타 V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델타 H는 발열 반응, 플러스 델타 H는 흡열 반응.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소공학에서는 전부 마이너스 델타 H로 발열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W는 FS지만 이것을 다시 P와의 관계로, 압력과의 관계로 사게 되면 다음과 같이 P는 압력이란 것은 어떤 힘과 단위의 면적이 되겠고, 자, 이것을 다시 V는 면적과 높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또 서로 연결시켜 주게 되면 A와 A끼리 없어지고 NA끼리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P 델타 V는 W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일은 P 델타 V로도 쓸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성물질이 반응물질보다 작은 엔탈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발열 반응. 자, 모든 화학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화재 시의 연소 특성은 전부 발열 반응들입니다. 반대로 생성물질이 반응물질보다 큰 엔탈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열에너지는 흡수가 됨으로써 이것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는 특히 발열 반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델타 H가 0보다 작다. 다시 말하자면 마이너스 델타 H로 우리는 반응열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천연 재료, 셀룰로스, 솜, 신문지, 골판지 같은 발열량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델타 HA, HC 등등 여러 가지 가연물을 쓸 수가 있지만 이 내용들이 이 결과는 저위 발열량입니다.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에서 물의 증발 담력을 뺀 것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발열량이라고 한다면 저위 발열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미 공부했겠지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열 속도, 이 발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재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히트 릴리즈 레이트, 다시 말해서 열 방출률이라고 표현되지만 열 방출률을 하게 되면 요 시간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열 방출률보다는 발열 속도, 시간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하기 때문에 발열 속도, 또 연소 속도, 환기 속도, 화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속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으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HRR 혹은 열 방출이라고 쓰지만 열 방출률 이런 퍼센트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수가 있다 보니까 속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열 속도, HRR, 열 방출률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트로 측정되는 불의 세기, 단위 시간당 에너지, 자, 화재의 크기와 피해의 잠재성정.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화재의 위험성을 1차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트. 와트는 줄 퍼 세크죠. 줄 퍼 세크. 줄은 뉴턴 미터.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누차례 봤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위 시간당의 발열량. 단위 시간당의 발열량. 자, 이 내용을 다시 쓰게 되면 MB, 연소속도, 그리고 중량 감소율과도 서로의 발열량과 중량 감소율과의 곱은 발열량과 연속도의 곱과 같다. 자, DT분의 DWF는 뭐죠? 자, 시간에 따른 질량의 감소율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중량 감소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ME를 쓸 때는 환기 속도를 개념을 쓸 때는 공기의 발열량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발열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재질별로 어떤 의자의 발열 속도를 실험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발열 속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면으로 만들어진 발열 속도, 상당히 완만하죠. 상당히 완만하고, 또 하나 어떤 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졌다든지, 또 다른 것은 어떤 폴리올레핀 그런으로 만들어졌다든지, 또 하나는 폴리우레탄 폼. 자,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화재 기울기가 급한 것일수록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빠르게 급하게 나타나는지가 제일 중요한 위험성의 평가는 속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울트라 패스트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방염체를 탄다든지 또 다른 어떤 난연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자꾸 떨어뜨리려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발열 속도는 상당히 중요한 인덱스다라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성장 속도의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알파는 착화 시간과 착화 지연 시간과의 관계로 해서 Q가 생성이 되고요. 이것은 다시 화재 성장률, 화재 성장기에서 표현되는 알파의 T의 제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열 속도는 시간당 발열량으로서 알파 T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요 Q, 발열 속도, 이것은 1차적인 화재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인덱스고, 이것은 알파가 울트라 패스트에 들어가는지, 패스트에 들어가는지, 메디엄, 슬로우 들어가는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울트라 패스트, 메디엄, 슬로우로 가면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1055kW에 도달한 시간과 성장률, 기울기와의 관계로 해서 알파가 0.19인지, 0.003인지, 75초에 들어가는지, 600초에 들어가는지, 요거에 따라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소재가 갖고 있는 화재의 위험성, 1차적인 위험성은 발열 속도로 변할 수 있고, 발열 속도라는 것은 시간당 발생하는 발열량, 따라서 와트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요 예제가 있는데, 자, 어떤 시간, 착화로부터 지연된 시간을 주고, 또 연소 면적을 주고, 알파를 줬을 때 발열 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 예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넣어주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은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착화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이 시간 걸리니까 그 시간을 빼줬다는 얘기죠. 자, 6-2로 해서 0.2 알파가 주어졌기 때문에 단위 면적을 나눠주고, 자, 그것을 초로 환산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가 있다. 발효 속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발효 속도. 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획공간의 풀륨과 천정제 소방시설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동영상에서 이제 픽업해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화염이 있는 부분과 왔다 갔다 해가면서 간헐적으로 있는 부분과 연기층으로 구성된 부력 풀륨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개로 어떤 풀륨 현상은, 풀륨이란 것은 상승하는 기류입니다. 상승하는 기류니까 주로 X, Y보다는 Z축이 중요하겠죠. Z축으로 들어가는 연속화염, 간헐화염, 부력풀륨 영역, 요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성상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 이것을 또 실제 이 온도와 각종 해석을 통해서 유속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풀륨의 온도 그리고 풀륨의 유속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화재 안전 설계에 아주 중요한 인덱스가 됩니다. 또 소방시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풀륨이 발생하는 경우 정중앙 부분에서 풀륨 온도가 제일 높고 또 유속도 제일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상층부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환경 문제는 되겠지만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화재 안전 설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구획이 됨으로써 구획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구획이 됨으로써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들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벽에 부딪혀서 천정제수로 확대되고 다시 하강하는 요 내용이 바로 풀륨의 무서운 화재 안전 설계의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획 공간에서의 풀륨 특성. 이것은 소방시설 작동과도 연결이 되고 피난 설계와 연기 제어 설계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풀륨 영역, 풀륨과 천정제 또 소방시설과의 관계, 연동되는 문제 이 내용들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풀륨 영역을 보다 보면 공기가 유입됨으로써 와류, 와운동, 측류운동과 이 난류운동이 있었죠. 이 와운동은 주로 이제 볼텍스라고 합니다. 볼텍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어떤 덩어리가 지어지는 것들을 와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에디스라고 합니다. 볼텍스, 에디스. 와류, 와운동. 전부 부력과의 관계로 공기 연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요 내용들 여러분 요 용어도 여러분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좀 전에 영상과 더불어서 실제 화염 형상의 주기적 변동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있는 부분과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모델을 할 수가 있고, 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가장 항상 있는 부분을 연속 화염 영역, 연속적으로 있다 이거죠. 또 간헐 화염 영역, 자, 상층부에서 나타났던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영역. 또 그리고 부력풀림 영역은 보이진 않지만 연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력풀림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또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내용, 수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풀륨과 천정제 그리고 화염 성상의 개념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중요한 용어로서 점열원은 항상
제축을 통하여 가장 높은 속도 또 높은 온도 분포를 갖게 되며 또 요 내용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또 가상 점유론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가연물이 너무 넓다든지 하는 경우엔 이게 아무리 계산이 너무 가연물이 넓어서 계산하기에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더 가게 되면 점유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유론을 통해서 정체점을 만나게 되고 정체 구간을 통해서 다시 또 연기층들이 다시 또 별도의 유속이라든지 유량을 보이는 구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체구역과 천정제. 이 천정제는 또 소방시설들을 작동하게 하게 되고요. 또 벽에 의해서 유속이 막히게 되면 밑으로 하강하면서 우리 인명안전설계 1.8m에도 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러면서 문이 열렸을 경우에는 또 외부로 나가서 복도층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내려오는,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한 요 기본적인 개념도, 요 개념들을 명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은행되고 중심축을 중심으로 정체구역이 발생하고 또 천정제시 발생하고 점멸원, 가상점멸원, 요 내용,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해놓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두어야 될 것이 온도와 유속,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림했던 내용 조금 오버하게 표현을 해서 소방시설이 정체구역을 지나 천정제소로 가게 되면 각종 감지기나 또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시설들을 연동시켜서 작동하게 만듭니다. 자, 주로 이제 작동되는 원리 중에서도 반응시간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있는데요. RTI라고 하죠. 기류의 온도, 속도와 작동시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 열적 감도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RTI. 이 RTI라고 하는 것은 조기 반응형, 특수 반응형, 표준 반응형으로 해서 50 이하인지, 50보다 크고 80 이하인지, 80보다 크고 350 이하인지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RTI는 타우의 루트 2U로 표현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 살수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될 수 있겠죠. 자, RTI를 이용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요. RTI와의 관계로 해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동 시간으로 풀어주게 되면 T의 액션의 시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인 예제, RTI를 주어졌을 경우 살수 설비의 작동 시간을 구하시오. 자,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액션 타임은 다음과 같은 식을 둠으로써 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30초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화재안전 설계 시에 성능 설계라고 하는 쪽에서 인간의 대피 시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산하는 데 상당히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풀륨 거동 해석을 위한 가우스 분포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멸원상의 화재 풀륨의 온도와 유속 분포를 측정한 외국 문헌들을 보게 되면 온도의 수평 분포, 또 유속의 수평 분포,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갈수록 떨어지면서 끝까지 0에 오지 않으면서 이런 형태의 곡선에 모델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가우스 분포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그림,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미와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시그마, 2시그마인지 3시그마인지, 자, 이거에 따라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요 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과의 관계를 풀륜과의 관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그 내용이 필요한데, 온도와 유속의 수평 분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온도 상승 온도는, 자, 이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결과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엔 호와스 변환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에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호와스 변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정규분포 함수와 상당히 유사하죠. 익스포넨셜로.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는 과정을 이용하여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유속의 온도의 수평 분포를 우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온도와 유속의 수평 분포 중에서 유속도 마찬가지로 유속의 상승속도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호와스의 변화를 통하여 익스포넨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표준으로부터 정중앙으로부터 1m 떨어진 경우, 2m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델타 T와 W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로 우리는 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런 도출 과정에 대해서는 호와스 변환.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초 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앞으로의 그 유속 온도 관계는 기본적인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 정규 분포로 해석해서 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호와스 변을 통하여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는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 오는 과정 중요한 것은 온도와 유속입니다. 유속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로 해서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로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m 떨어진 경우, 화원 바로 위에 8m 위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1m 떨어진 경우에 온도 상승과 유속을 구하시오. 발열 속도를 얼마 주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등장하지만 상사 법칙과의 관계가 또 등장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주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까도 했던 정규분포와 같은 그 식을 이용하여 호와스 변화를 통해서 지수함수로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아까는 1m였지만 이번에 2m일 경우에는 또 어떨 것인가. 아까 1m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뭐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부 정규분포화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1m와 2m일 때 델타 T와 오메가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사법칙이 또 등장하지만 상사법칙은 오늘 한번 다른 쪽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델타 T와 오메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정규분포화 시킨 내용을 그것을 모델링으로 끌고 와서 호와스 변화를 통하여 기본적인 그 정규분포 그 내용을 같은 지수 함수로 해서 속도와 온도를 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뭘 이용하여? 자, 기본적으로 무차원수 또 상사법칙을 이용하여 이렇게 오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원 해석과 상사법칙 무차원수의 상호관계입니다. 좀 전에도 상사법칙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그 내용은 지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차원 해석, 상사법칙, 무차원수.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는 무차원수는 주로 차원이 없다, 단위가 없다는 식으로만 공부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이 얘기를 펼쳐서 넓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공부했던 것은 단위가 없다로만 했지만 이제는 단위가 없는 것 플러스 또 차원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서 실제적으로 무차원수의 본연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과의 관련되는 상사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차원 해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장의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차원 해석은 차원의 동차성 원리를 이용하여 무차원수를 찾아내고 무차원수 사이 함수 관계를 유도해내는 절차 또는 기법이다. 자, 조금 어렵죠?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는 계속 등장합니다. 이 차원 해석은. 자, 차원의 동차성. 자, 수도 경우에도 전부 단위가 매더로 전부 되다 보니까 이건 한번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 차원 해석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5강 정도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상사법칙. 기하학적으로 닮은 두 물체가 역학적으로 닮은 꼴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법칙으로 차원 해석에 기초한다. 자, 축소 모델 실험.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졸업 논문 쓰기 위해서도 대부분 축소 모델 실험을 하는데 축소 모델이 잘 성립된다고 하는 조건들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도 상사법칙이 필요합니다. 자, 축적 변화에 대한 성능과 용량 변화를 미리 추정할 수가 있다. 자, 상사법칙. 자, 이 상사법칙에는 기하학적 상사, 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가 이 세 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학적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가 전부 충족이 돼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law of similarity. 자, 상사법칙. 얼마만큼 서로 닮은 꼴이냐 이거죠. 닮은 꼴인지. 자, 기하학적 상사. 주로 이제 길이나 각도. 자, 다음과 같이. 자, 어떤 그 두 개의 원형과 모형 중에 LP와 LM. 자, 이것들이 서로 어떠한 람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수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로가 2분의 1을 줄었다면 세로도 2분의 1을 준다든지, 자, 2분의 1이라든지. 자, 있을 경우에 면적비는 람다의 제곱이 되고 최적비는 람다의 3승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을 경우에 지팡이를 놓고 피라미드의 지팡이의 그림자와 피라미드의 그림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피라미드 높이를 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기하학적 상사. 또 운동학적 상사. 주로 이제 속도와 가속도 같은 운동학적 상사가 됩니다. 자, 시간과 속도, 가속도가 서로 같은지,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의 내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역학적 상사. 자, 중력, 관성력, 압력, 점성력.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역학적 상사입니다. 역학, 힘과 에너지에 대한 거. 자, 그래서 기하학적 형태가 어떤지, 사이즈가 어떤지, 운동학적 속도, 가속도가 어떠한지, 또 힘과 에너지는 어떠한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역학적 상사. 자, 이 내용을 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이 두 개 사이에 레이놀즈수, 프라우드스, 자, 등등 각종 무차원수가 서로 같은지, 레이놀즈 상사. 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레이놀즈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류열전에 등장했지만 실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합니다. 자, 역학적 상사. 자, 이번에 우리가 살짝만 짚고 넘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발열 속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설명했지만 이번엔 무차원 발열 속도. 자, 차원이 없는 발열 속도라. 자, 우선 1차적으로
단위가 없는 발열 속도. 자, 이건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공부할 겁니다. 풀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차원 발열 속도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Z분의 B가 0.13이다. 아까 얘기 나왔었죠? 기하학적 상사. 자, 두 가지의 B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B란 얘기죠. B는 0.13의 Z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T0는 9.1의 Q의 스타마크, Q 스타마크.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차원 발열 속도입니다. 자, 차원이 없으니 굉장히 편하죠. 이 좌편 것도 차원이 없고 우편도 차원이 없다 보니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학적 상사,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자, 나중에는 이제 이 역학적 상사가 등장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차원 발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아주 중요한 용어로 등장합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 온도를 전부 계산하기 굉장히 용이하다. 이 내용을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킹엄 파이 이론, 버킹엄 파이 세어렘.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공학에선 아주 중요한, 우리 소방과만이 아닌 모든 공학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왜죠? 그 어떤 현상을,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 자, 관련 변수가 서로 n개가 있고 기본 차원이 m개라고 한다면 실제 무차원 변수는 n-m개로 유도될 수 있다. 자, 차원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변수를 줄여서 단순화시키고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이라든지 또 이것들이 중복되어 오는 과정에서 실험의 오류 같은 걸 고려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내용들을 간략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버킹엄 파이 시어리. 여러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파이 정리를 이용한 차원 해석 실시 순서.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번엔 디테일하게 하지 않지만 n-m개다. 독립변수가 n개. 또 차원이 m개라고 한다면 무차원수 n-m개. 자, 요 내용만 여러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관마찰 응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 관련되는 차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길이,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는 미터만 미터 이렇게 했지만 차원에서는 L로 표현할 수가 있고 질량은 M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은 T로 표현할 수 있고 자, 힘은 마찬가지로 차원 MT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에너지 ML2T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부 MLT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LMT라든지 LMTST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LMT로만 간단히 볼 수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자, 관마찰, 관에 들어가는 우리 뭐 스프링클러 관이라든지 그 관에 관련된 마찰에 대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차원 해석을 통해서 우선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마찰 응력 타우 제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점성계수, 밀도, 어떤 그 가압수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일반 물이 들어가 있는지, 또 속도, 이 평균 높이,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관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이 변수를 우리는 펑션, 5가지의 펑션으로 넣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5가지 논거에 대해서 우리는 차원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앞에 있었던 타우는 m의 t2의 l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속도, 1분의 t와의 관계,
자, 저런 식으로 우리는 ABCD를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물론 파이 시어렘은 나중에는 이제 파이 1, 2, 3 되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ABCD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으로 정리하면 M은 1은 C만 C 플러스 D 또 등등으로 전부 정리해서 A, C, B도 전부 D, E로 전부 표현할 수가 있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의 레이놀드스의 마이너스 D 등 D분의 2의 2승의 로우 V2로 될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레이놀드스를 가지고 보게 되면 레이놀드스와 R이라고 하는 레이놀드스와 D분의 2로 이를 변수하는 함수 F는 실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상수. 자, 타우 제로라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서로 5가지 변수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는 거죠. 진척이 되고 실험할 수 있는 변수들도 거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찾아내서 이 식들을 보완해 나가서 서로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파이 시어렘을 일단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이 시어렘, 우리가 화재에서 가장 많은 차원에서 연료속 Q2'을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파이 시어렘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유체의 속도부터 유체의 비열, 부력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이 변수가 있고 또 5가지의 이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 차원을 놓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차원은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열량 기본형으로 해서 파이 시어렘 같이 8가지를 전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Q2'의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Q2'은 Q의 1승, L의 마이너스 2승, S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변의 차수를 등치해 놓게 되면 열량, 길이, 시간, 질량, 온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요 내용을 파이 시어렘으로 독립 변수의 수는 8개, 또 기본 차원의 수 LMT, SQ 5가지에 하게 되면 3가지로 우리가 3이 나옴으로써 요 파이 1부터 파이 8 중에 3가지 선택, 그 중에 속도와 비열과 부력을 분리해서 3가지를 하겠으니 3가지를 분리해서 파이 1, 파이 7, 파이 8을 선택하고, 파이 1은 V입니다. 속도, 파이 7은 비열, 또 그다음에 파이 8은 부력. 요 내용을 Q2'을 3가지 미수 파이 1, 파이 3, 파이 7, 파이 8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이 5, 파이 6, 파이 4, 파이 3, 파이 2 요 내용들이 전부 정리가 돼서 Q는 누셀트스, 레이놀드스, 펜탈스, 그라스호프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 파이 1, 파이 7, 파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레이놀드스, 펜탈스, 그라스호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무차원수를 개발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다. 어떤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자, 누셀트스, 레이놀드스, 펜탈스, 그라스호프스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 주게 되면 누셀트스는 정리가 되고, 다시 레이놀드스, 다시 펜탈스, 그리고 그라스호프스로 정리가 돼서, 자, 이거 무차원식을 다음식을 서로 간의 표현식으로 하게 되면
누셀투스는 비례한다. 레놀드스, 펜탈스, 그라스호프스의 파이1, 파이7, 파이8로. 자, 그래 결과적으로 H분의 누셀투스를 다시 다음과 같이 변환해서 L분의 람다의 함수로 쓸 수 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1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파이 정리, 또 그다음에 무차원수, 또 그다음에 상사법칙,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 거.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컨트롤 볼륨에 대한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12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유체 동작의 열전달은 질량, 운동량 및 에너지가 모두 보존된다 라고 해서 질량은 연속 방정식, 또 그다음에 운동량은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지는 에너지 방정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U와 V로 2차원, 비압축성 2차원 정상이동을 통해서 12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번엔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연속 방정식이 유도하는 과정. 자, MX로 들어가서 MX로 변화량 나오는 과정. 로우 AV로. 자, M은 로우 AV로 변화할 수 있고, 다시 또 변화량과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Y축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과 아웃풋에 대해서는 변화과 변화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MX와 MY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12강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간략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최적 요소에 유입되는 순질량 유량, Y방향으로 유속되는 순질량 유량은 다음과 같이 과정을 통하여, 자, 밀도가 일정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는 0, 연속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건 질량 보존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이제 질량 보존과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자, 질량 보존에 대해서는 로우 AV이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이 E-πr-dr 또 로우는 로우끼리 연결되고 V는 XY 제축이니까 W가 되겠죠. 자, Dzet으로 나눠지게 된 것은 이건 뭐 나눗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축의 변화에 따른 제축이 증감에 따른 질량의 보존은 좌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변에 대한 것은 주변국의 유입에 의한다는 것은 이건 또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량 보존이 되는 내용. 다음 운동량은 로우 AVV. 자, 그래서 이것은 로우는 로우끼리 연결되고 A는 E-πr로 연결되고 VV, 자, W의 제곱으로 X, U, V, 제축, W 있지 않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운동량 보존으로 된다. 자, 요 내용은 전부 좌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고, 우변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도 마찬가지로 C 에너지 보존은 주로 CM 델타 T다 보니까 C와 연결되고, M은 로우 VA로 쓸 수가 있고, 로우로 연결되고, V, W로 연결되고, A, E-πr-dr 연결되고, 자, 그 다음에 델타 T는 T-T 무한대로 연결돼서 다음과 같이 제축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보존은 Dzet분의 DQ다. 자, Dzet분의 DQ가 왜 되는지. 자, 요 우변에 대한 것은 좌변에 대한 것이 주로 보존의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우변은 이것에 따른다 형태로 여러분이 봐주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선 세 가지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에 대한 좌변까지를 우리가 전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내용 한번 여러분 정리해보면 화재 시의 연소 특성, 이것은 우리가 연소공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가열되면서 착화 이루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표로 구체적으로 열분해 가스도 세 가지가 있죠. 열분해 가스도 가연성 가스인지 아니면 불연성 가스인지 조연성 가스인지, 자,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가스 방출되는 과정, 이것도 우리가 언제쯤 한 번 정도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가연성 혼합기 착화되는 과정,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한 의미, 그리고 발열량, 중요한 발열량과 엔탈피, 특히 이제 합계열량이라고 했죠. 합계열량. 자,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발열량은 전부 저위 발열량으로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에서 물의 증발 염료를 뺀 것이다. 이 내용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또 발열 속도. 사회적으로는 열 방출률이라고 해서, 율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히트 릴리즈 레이트, 그야말로 영어 그대로를 표현했지만, 실제로 레이트라고 하는 속도 개념입니다. 속도. 단위도 퍼세크가 되는 거죠. 퍼세크. 자, 그래서 여기서도 퍼센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MB로 표현하는 경우, MA로 표현하는 경우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발열량과 중량 감소를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요 Q는 다시 알파 T의 제곱을 쓸 수가 있고, 알파라는 것은 화재 성장률 혹은 화재 성장 개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에 따라 알파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또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눠지고, 울트라 패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이 화재 안전 설계의 첫 번째다. 자,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그건 특수 가연물 혹은 위험물이 되겠죠. 가연물 중에 울트라 패스트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풀륜과 천정제의 모식도, 용어. 자, 점멸원, 가상점멸원, 또 정체구역, 천정제, 자, 그들과의 관계. 자, 앞으로 이 두 개의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 그리고 정규분포를 통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RTI라고 하는 거. RTI라는 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하여 우리가 소방시설에 작동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도와 유속의 수평 분포, 이것은 이제 가우스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고, 자, 이건 익스포넨셜로 해서 가우스 분포를 통하여 우리는 풀륨의 거동도를 뭘 통하여, 중심축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알게 되면 우리 전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차원 해석에서는 버킹엄의 파이 시어리, 독립변수가 몇 개인지, 차원이 몇 개인지, 관련된 차원이 몇 개인지에서 n-m개. 자, 요것으로 결정된다. 자, 그래서 수도일 경우에는 전부 L, 미터로 결정됐지만, 상사법칙을 통하여 기하학적, 운동학적, 역학적 상사법칙이 있었고,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파이시어리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던 관마찰 응력과 파이시어리를 통하여 해석했던 열유석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무차원수 중에서 무차원 발열 속도를 이용하여 상사법칙을 이용한
높이를 알게 되면 B는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폭에 떨어진 만에서의 속도, 또 정중앙에서의 속도를 알게 되면 떨어진 상태에서의 속도도 무차원 발열 속도, 온도도 무차원 발열 속도의 관계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차원 발열 속도의 상사법칙, 기하학적 또 운동학적 상사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 내용 여러분들 꼭 알아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볼륨에 대한 것은 질량 운동장 에너지 보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CCTV의 동영상이 아닌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는, 일정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질량 보존, 또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토대로 앞으로 풀륨과 화염 성상 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요게 바로 지금까지 5가지 내용이 풀륨과 화염 성상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요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차례대로 지식을 통해서 화재 풀륨 스텝 2로 가고, 화염의 성상 또 다음 4번째로 가고, 마지막으로 예제까지 한 번을 풀어서 풀륨과 화염 성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또 공부할 것 중에 하나가 착화가 있죠. 풀륨과 착화 현상. 요 2가지가 우리가 화재 역학에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다음 강의에 소개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